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소식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총선 무효 소송을 위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제 21대 총선의 개표 결과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서 출마한 세 후보의 그 득표율과 관련된 굉장히 기이한 숫자에 대한 의혹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민경우 의원 목소리는. 네, 미래통합당의 민경우 의원 목소리인데 네. 어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네. 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오디오 들어보시면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막 들어오잖아요. 오토바이 소리인가 차 소리가 그러네요. 네. 근데 인천지방법원에 어제 민경우 의원이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 무효 혹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투표지나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네. 이 법적 절차는 사실 후보자면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 올릴 텐데 이 민 의원이 들고 있는 손피켓 보시면 증거 보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오타겠죠?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오타겠죠? 오타라고. 사실 국어 사전은 이게 두 개를 구분하거든요. 넘어갑니다. 네, 오타일 거예요.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증거 보전 신청은 후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 비용 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 의원이 후원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좀 가혹거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후원금 법적으로 문제가 네, 있나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민경 의원이 모금하겠다라고 했던 돈의 액수가 이제 5천만 원인데 참고로 민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신고를 32억 원을 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과 SNS에 야 32억 원 가진 사람이 국민들에게 5천만 원 모아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확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본인 돈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라는 뭔가 네, 소식은 예, 좀 예. 있었는데 아무튼 그나저나 후원금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난 4월 21일에 강영숙 변호사가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를 위한 이른바 이제 민경욱 재검표 펀드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6천만 원을 모금 액수로 하고 네. 재검표 펀드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찼어요. 오, 예.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괜히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민경욱 의원을 가리켜서 보수 유튜버에게 영혼을 판 보수 유튜버들의 행동대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선관위에서 해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네. 이 펀드 돈을 받게 되면 민 의원이 받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민경욱 재검표 펀드 돈을 받는 건 무산됐고 그래서 직접 후원금을 받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 그럼 본인이 직접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네. 다른 사람이 받아서 주면 또 네. 그건 또 위법의 소지. 그렇죠. 그건 차용이라도 빌려도 위법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재검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근데 민 의원 경우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의 후보 투표함을 다 보자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민 의원이 어제 신청한 증거 보전 경우만 보면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대상 투표 함수가 투표함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고 네. 또 그 투표함을 옮기는 사람 숫자가 또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는 거고 네. 또 트럭에 싣고 이동해야 되니까 트럭 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다 달라지는데 네.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현장에서 재검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또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게다가 여기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요. 네.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때그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문병호 전 의원이 26표 차로 낙선했어요. 그러면서 선거 당선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문병호 전 의원이 변호사비 빼고 법원에 낸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민경 의원은 지금 좀 규모를 크게 가져가니까 한 5천만 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돈은 둘째치고 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은 아마 이 얘기 나면 꼭 이제 그 거론되는 예라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 문세표라고 하는 별명 가시던 분 알고 계시죠? 네. 문학진은 의원이었는데 네. 3표 차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3표 차니까 정말 이거는 재검표한다 했는데
2표 차로. 네. 역시 그러니까 근데 낙선은 변하지 않았다. 낙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병호 전 의원도 26표 차로 낙선했는데 재검표해 보니까 23표로 줄긴 했어요. 네. 근데 낙선은 변함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인터넷과 SNS에서는 사실 이 민경욱 의원이 증거 보전 신청한 것보다 이 민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4월 2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개표 조작 프로그램 코드가 나왔다. 아. 그러면서 개표 조작 프로그램 코드 사진을 올렸고 조작 네. 프로그램 코드가 있다. 네, 예.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제 예. 저쪽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이 속출할 거다. 어허. 기대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는데 예. 저게 프로그램 코드 사진이에요. 저게 이제 민경욱 의원 주장에 의하면 저 프로그램 코드로 개표 조작을 했다. 봐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예, 예. 보면 컴맹이신 분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예, 이게 맞아요. 저 컴맹이요. 네. 아무튼 아니 꼭 뭐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과 SNS에 프로그래머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프로그램 할 줄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바로 댓글 답니다. 뭐라고요? 비주얼 베이직이냐? 베이직은 들어갔는데. 베이직 들어보셨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코드다. 오.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예. 정말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베이직은 오래된 거 아닌가요? 오래됐죠. 예. 굉장히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91년. 그러니까 베이직은 그 이전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제품인데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1년 30년 전에 많이 만들었고 많이 썼어요. 그 30년 전에는 90년대는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성관이 같은 경우 자바 쓰고요. 네. 그다음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 지금은 전체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20건 밖에 있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네. 혹시 투표 조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예. 30년 전에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